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85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10명 중에 겨우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분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으셨는데요. 아침도 잘 드시고 시장에도 다녀오셨는데 이런 말을 저는 30년 넘게 응급실과 병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는 본인의 발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살 박진수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종합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했고요. 지금은 노인건강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87%가 85살 고개를 넘으셨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유전자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딱 4가지, 아주 간단한 4가지 습관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4가지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꾼 분들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체력이 생기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85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영상을 끄신다면요. 지금 느끼는 그 피곤함이나 무기력함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언젠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 날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85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흔한 4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속 물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 부족이에요. 나는 물 잘 마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몸속 물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같은 걸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약들이 몸속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어서 물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되어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몸속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물을 참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니까 귀찮아요. 목 안 마르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74살 김영숙 씨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오후에는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짜증만 났대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히 이상은 없었는데요. 딱 한 가지, 몸속 물이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3가지를 동시에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 약들이 몸에 쌓인 나트륨하고 물을 조용히 천천히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게다가 본인은 물을 거의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물을 하루에 컵으로 최소한 4잔은 드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꼭 드시고요. 2주 후에요. 김 씨 표정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피곤한 게 덜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요. 무엇보다 짜증이 줄었어요. 그게 바로 몸속 물 부족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 부족은 그 자체로 큰 병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쓰세요. 하지만 탈수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보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은 점점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도 잘 안 빠져나가요. 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이걸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물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내 몸이 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안 가도 간단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투명에 가까운 연한 노란색이 제일 좋아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몸이 물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거울로 본인 혀를 봐보세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하얗게 갈라지거나 건조한 느낌이 들면 그건 몸 전체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피부를 가볍게 잡아당겨 보세요. 손등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들어 올렸다가 놨을 때 바로 안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간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본인 몸의 물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물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 8잔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물을 들이붓듯이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물통 들고 다니면서 하루 2리터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방법이고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에 컵으로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첫 잔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에요. 자는 동안 말랐던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고요. 두 번째 잔은 점심 먹기 전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잔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밖에서 몸을 움직인 후에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한 잔이 몸을 다시 안정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자기 1시간쯤 전이에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컵 반이나 한 잔 정도요. 밤사이 물 부족을 막고 몸속에 나쁜 게 쌓이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꾸준히 물을 마시면 몸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해요. 이걸 실천하신 분들 대부분이 3일에서 5일이면 변비가 좋아지고 두통이 줄고 무기력함이 개선됐다고 하세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매일 10,000보 이상 걸어요. 운동 충분히 해요. 그 말씀 틀린 건 아닙니다. 걷는 건 분명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85살 넘기지 못하신 분들 중에도 매일 열심히 산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면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그대로 병원에서 누워만 계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걷기는 심폐기능을 키우는 운동이지 몸을 받쳐주는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다리, 엉덩이, 허벅지 같은 낙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근육은 특별한 운동을 안 하면 해마다 1%에서 2%씩 꾸준히 줄어들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문제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심지어 폐렴 위험까지 높아져요. 근육은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숨쉬고 숨쉬는 모든 동작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7, 8살 이철수 씨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도 처음에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게 운동의 전부라고 믿으셨어요. 근데 근육이 부족했던 탓에 어느 날 걷다가 살짝 미끄러지기만 했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니까 식욕도 살고 싶은 의욕도 함께 사라졌어요. 근육은 안 쓰면 정말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없어져요. 그리고 한 번 없어진 근육을 되찾으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걷고 계신가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조금만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하면요.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늘리는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비싼 헬스장도 무거운 기구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의자 하나 하고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한테 권해드리는 근력 운동을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보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서는 거예요. 이 동작이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서 넘어지지 않는 힘, 그러니까 균형 감각하고 하체 힘을 키워줍니다. 다음은 벽을 이용한 까치발서기예요. 벽이나 부엌에 가볍게 손을 대고 양발을 모으고 서서 발등 귀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요. 그리고 2초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다리 혈액순환을 돕고 계단 오르내릴 때 비틀거리는 걸 줄여줘요.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예요. 부엌 싱크대나 식탁에 가볍게 손을 대고 한쪽 발을 들어서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비틀거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중심에서 균형 잡는 힘이 살아나요. 이 세 가지 동작은 누워서 쉴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근력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몇 번 하느냐가 아니에요.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루 10분 운동이 병원에서의 열을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딱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에 딱 맞는 표현이죠. 단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2번 했으면 내일 3번 천천히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쑤시거나 뼈가 아프면 좀 쉬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니까요. 자, 3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드시는 약 때문이에요. 약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가 절대 약을 끊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처방받은 약은 꼭 계속 드셔야 해요. 단지 그 약이 여러분 몸에서 뭘 빼앗아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70대 후반 정미숙 씨 얘기예요. 항상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신 분이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을 성실하게 드셨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요즘 기억이 뚝뚝 끊겨요. 말이 안 나와요. 다리 힘도 예전 같지 않아요.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대화 중에도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치매 초기가 아닐까 본인도 걱정하셨죠. 근데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대신 혈액 속 비타민 B12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요. 마그네슘하고 코엔자임 Q10 수치도 기준치 미치였어요. 정씨는 이런 영양소들을 병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에 잃고 계셨던 거예요. 고혈압약 중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있어요.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천천히 고갈시키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코엔자임 Q10을 줄이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닙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맑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연료예요. 정 씨한테는 그날부터 식사에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랑 바나나, 견과류를 조금씩 더 하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했고요. 한 달 후에요.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개선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다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약을 제대로 먹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약이 제 몸에서 영양소를 빼앗아가고 있었네요. 약은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그 약이 여러분 몸에서 뭘 빼앗아가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하고 식탁 위에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바나나 1개만 더해도 심장이랑 신경에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어요. 저녁 반찬에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한 토막 올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하고 코엔자임 Q10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요.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집어먹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식탁에 놓인 한 가지 음식이 약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틈을 멋지게 메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은 절대 본인 판단으로 약을 끊지 마세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만약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식사나 영양제로 보충하시면 돼요. 4번째 원인은요. 병이나 약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신체적인 질환보다도 이 문제가 사람을 빠르게 쇠약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통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요.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속 염증 수치를 올리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큰 신체적 위험 요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이게 장기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고 뇌의 감정 조절 기능까지 망가뜨려요. 말을 주고받는 게 줄고 사람을 만나는 게 줄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고 감정은 가라앉고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에너지조차 잃어가는 거예요. 80살 넘으신 최영자 씨 얘기예요. 건강 상태도 괜찮고 약도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꼬박꼬박 본인이 밥해 드시고 마당 꽃밭 손질도 하셨죠.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전화 받는 것도 귀찮아하고 마을 회관에도 발걸음이 끊겼어요. 그로 인한 몸의 변화는 딱 1년 만에 찾아왔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어졌죠.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병원에 오신 날요. 저는 혈압 수치보다 그 얼굴빛을 훨씬 오래 봤어요. 그 표정에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딱 10분이면 돼요. 누구하고든 전화로 얘기하세요. 자녀분이나 친구분이나 누구든 좋아요. 그게 약이 될 거예요.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셨는데요. 자녀분과 전화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오고 불면증도 개선되고 식사량도 늘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외로움은 병입니다. 근데 약도 있어요. 그 약은 바로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에 한 번 외출, 지약복지관에서 부르는 노래 한 곡, 이웃과 나누는 인사. 그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치료약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4가지요. 물을 마시고, 근육을 지키고, 영양을 채우고, 그리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인생.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얘기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84살 되신 부부 얘기예요. 두 분 다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셨어요. 체중은 줄고 기운도 없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작이었대요. 병원 약은 성실하게 드셨는데 피로감은 점점 심해지고 몸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대요. 제가 제안한 건 아주 간단했어요. 하루에 물 4잔, 식사에 견과류 1줌, 하루 10분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 그리고 따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이 서로 약속을 나누며 시작하셨어요. 먼저 물부터 마시자. 밥 먹을 때는 견과류부터 씹자. 저녁 되면 둘이 마주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하자. 그리고 3개월 후에요.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두 분 혈압은 안정되고 근육량도 약간 늘었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이러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아. 그 말을 정말 기쁘게 웃으면서 하셨어요. 또 한 분, 고미자 씨라는 할머니 얘기예요. 이분은 남편 잃고 나서 오래 우울증약 먹으면서 방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셨어요. 제가 복지관 노래교실을 권했을 때 고 씨는 노래 같은 거 싫어하고 사람 많은데도 싫어요 하면서 손 흔들며 거절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에 이끌려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셨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요. 그 복지관 직원이 제 진료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 고미자 씨가 지금 센터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계세요. 그 후로 고 씨는 혈압약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도 푹 주무시게 됐어요. 노래 한 곡이, 외출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4가지를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해줘요. 마치 바싹 마른 화분에 하루 한 컵 물을 준 것처럼요. 지금 70살이어도 80살이어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몸은 변해요. 그리고 몸이 변하면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인생 전체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컵 한 잔 물, 10번 일어서기 운동, 견과류 1줌, 전화 1통.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일주일에 딱 3번만 실천해도 여러분 몸은 그걸 제대로 기억해줘요. 그 작은 변화가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전해졌을 때 우리는 더 오래 그리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을 하는데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물 3잔밖에 못 마셨다고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어제보다 한 잔 더 마신 거니까 그건 훌륭한 성공이에요. 운동을 깜빡 잊은 날이 있어도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손주 자라는 걸 지켜보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이웃분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 그런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소중한 보물을 하루라도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저한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